과학하고 앉아있네 4권 원종우 김상욱 3권에서 양자역학에 대해 다 못다한 양자역학의 이야기들을 4권에서 다루고 있다. 4권에서는 3권에서 설명한 양자역학의 핵심 개념을 다시 간략하게 설명하고 최근 관심이 부상한 양자 얽힘과 양자 컴퓨터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1925년 하이젠베르크의 업적이 탄생한다. 보어는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가 다른 궤도로 이동하는 것을 양자도약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눈에 보이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전 궤도에서 사라져 다른 궤도에 나타나는 양자도약에 의해 이동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하이젠베르크는 원자가 흡수하거나 내놓은 빛들, 정확히는 그 빛들의 에너지, 그 빛들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숫자들, 그 숫자들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정보만으로 원자를 기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렇게 생긴 숫자들의 나열이 원자라고 이야기한다. 이 행렬은 숫자를 2차원으로 배열한 것으로 행렬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행렬에서 대각선에 있는 숫자들은 그 원자의 에너지이고 대각선 바깥쪽에 있는 숫자들은 하나의 원자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이될 확률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측정 가능하다. 이것 이외에 측정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하이젠베르크의 양자역학을 행렬역학이라고 부른다. 많은 사람들이 1925년을 양자역학이 탄생한 해라고 생각한다. 과학계는 보어와 하이젠베르크를 지지하는 그룹과 그들의 해석에 반발하는 그룹으로 나뉜다. 이때 코펜하겐 해석에 반대하는 두 인물이 있다. 바로 아인슈타인과 슈레딩거이다.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관찰하기 전에 대상은 결정되지 않다가 관측이 시작되면 대상이 결정된다는 해석인데, 이에 대해 아인슈타인은 달을 비유로 해서 유명한 말을 남긴다. 자기가 달을 보기 전에는 그럼 달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고 그들에게 질문한다. 슈레딩거 또한 코펜하겐 해석에 반대하며 그 유명한 고양이 사고 실험을 발표한다. 대상이 관찰하기 전에는 이중적인 상태가 중첩된 양자 중첩 상태로 있다고 하는데, 상자 속 고양이가 죽어 있으면서 살아있는 상태로 중첩되어 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는 물음이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코펜하겐 학파와 반대파의 연구는 계속된다.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양자 컴퓨터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난 10에서 15년 동안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사활을 걸고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런 거 알고 보면 기본 원리 자체는 아주 간단하다. 물리학자 입장에서 이건 0과 1로 되어 있는 숫자를 처리하는 기계이다. 컴퓨터는 말 그대로 계산하는 것이란 뜻이다. 한마디로 계산기이다. 지금은 컴퓨터를 작동시킬 때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키보드로 명령어를 직접 쳤다. 딜리트 파일하고 명령어를 치면 파일을 지웠다. 0과 1의 한 쌍을 비트라고 부른다. 실제 전자회로에서 0과 1이라는 숫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전압이 0V인 것이 0, 전압이 5V 걸린 게 1이다. 전압이 0V, 5V, 5V, 0V, 5V, 0V, 0V, 5V라면 0, 1, 1, 0, 1, 0, 0, 1이 되는 거다. 이것이 지금 스마트폰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하나 혹은 두 개의 0과 1이 입력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을 논리 게이트라고 한다. 0과 1을 논리에서는 거짓과 참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 게이트들은 전자회로로 구현 가능하다. 논리 게이트들을 잘 조합하면 컴퓨터 게임에서 유닛이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엑셀 프로그램에서 표의 한 줄을 모두 더하게 할 수도 있다. 고전 역학에서 정보는 반드시 0 아니면 1만 가능하다. 전압으로 이야기하면 0V이거나 5V가 가능하다. 하지만 양자역학을 고려하면 정보가 동시에 0과 1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은 전자가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지나는 것과 똑같은 거다. 왼쪽 구멍을 지나는 게 0이고 오른쪽 구멍을 지나는 걸 1로 하면 된다. 전압이 0V이면서 5V인 상태를 동시에 만들 수가 있다는 뜻이다. 이런 정보를 양자역학적인 비트라고 해서 양자비트 혹은 큐비트라 부른다. 양자 컴퓨터가 일반 컴퓨터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상태가 중첩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조건문이다. 예를 들어 파일을 지우라 하면 파일을 지울까 말까 하는 질문이 뜨는데, 이때 yes를 누르면 지우고 no를 누르면 안 지운다. 이처럼 답변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프로그램을 분기 또는 조건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yes, no의 답변과 지울지 안 지울지 하는 사건의 정보가 서로 얽혀 있는 것이다. 그럼 이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그 컴퓨터를 두 번 써야 한다. 0을 한 번 넣어보고 또 1을 한 번 넣어보고 나서 결과가 같은지를 비교해야만 답을 얻을 수 있다. 한 번의 컴퓨터 사용료가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200만원을 내야 된다. 그런데 양자역학은 200만원을 쓰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0과 1을 중첩으로 동시에 갖는 상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0과 1에 대해서 동시에 물어볼 수 있다. 동시에 물어보고 동시에 대답을 얻으니까 100만 원만 쓰면 된다. 책의 후반부에는 팟캐스트 시청자들의 질문에 대해 김상욱 교수가 답변을 해주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자역학이 도대체 무엇이고 현재 어느 단계까지 발전되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을 읽고 김상욱 교수의 다른 책들도 찾아보게 되었다. 양자역학은 내용이 어려워서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들었다. 양자역학이 무엇이고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발전해 왔는지 궁금했던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